네, 우선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보니까 정석 교수님도 실물로 처음 영접하는 그런 자리였고, 또 이 마을이 저한테는 좀 각별한 게 있어요.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어떤 마을 하나를 좀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보자는 아주 초기 모델 중에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도룡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하멜이 여기 표류해서 정착한 것을 하나의 소재로 해가지고 이른바 예술 프로젝트를 로컬 프로젝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컨설팅 하러 온 적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강진을 자꾸 멀다고 생각하고 특히 강원도에서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제가 있는 대관령에서 여기까지 차로 쉬지 않고 달려서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 정도면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인데, 쉬지 않고 달려서 그렇고 휴게소에서 먹고 쉬엄쉬엄 오게 되면은 한 6시간 잡아야 되는데, 다행히 저는 그렇게 오지 않았고요. 저희 어머니가 87세이신데 용인에 사셔서 이렇게 먼 길을 올 때는 그 전날 저녁 때 어머니 댁에 가서 어머니도 좀 살피고 그러고 이제 아침에 출발하는데, 행정구역상 용인이지만 동탄역이 굉장히 가까워서 SRT를 타고 나주나 광주에 오면 1시간 반이면 광주까지 옵니다. 저는 늘 이제 광주역에서 쏘카를 이용해서 캐스퍼라는 경차를 가지고 왔는데 1시간 정도 걸렸으니까 용인 기준으로 2시간 반 걸렸으니 이제 더 이상 멀다 이런 얘기 하기도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하루하루가 다 같은 장소가 없을 정도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방도시에서 지방도시를 원활하게 연결해 갈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운전하면은 제일 편한데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운전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일정도 이거 끝나면 이제 내일 한국문화경제학회라는 데서 전라북도 고창에서 학술 포럼을 열어서 거기를 가야 되고요. 오후에 발표를 부랴부랴 하고 나면 저녁 때 제가 일정을 잘못 잡아서 포항문화재단에서 7시 반에 강의를 하니까 쉬지 않고 달려서 3시간 반에 포항을 도착하면 내일 다시 모레 토요일 날 이제 속초를 가야 됩니다. 속초에 가서 일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침 정석 교수님 강의도 제가 정말 흥미있게 또 의미있게 들었고요. 지역에서 지역을 연결하는 일이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가. 저만 해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 번도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고, 잠시 유학하고 있는 시절에 저는 런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4년을 제외하고는 서울을 벗어나 보지 않다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이곡리라고 하는 작은 산골 마을의 폐교를 발견하고 건축가와 폐교를 개조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금년이 22년 됐어요. 22년. 그러니까 30대 청년의 나이로 혈혈단신 평창의 시골 마을로 갔다가 3년 뒤면, 교수님 앞에서는 외람됩니다만 3년 뒤면 환갑이 되는 나이가 돼서, 야, 이거 참 인생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22년간의 평창 생활, 저의 나이로 보면은 여전히 서울 생활이 더 길지만 성인 이후에 프로페셔널 커리어로 보면은 역전을 해서 지역의 현실도 잘 알고 또 중앙의 여러 가지 또 맥락도 이해하는 그런 브릿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참 쉽지 않다. 예. 얼떨결에 저도 1년 살기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평창에 들어갔다가 야금야금 20년을 살게 된 건데요. 아마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오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그게 싫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장애와 난관을 극복해서 스토리를 하나 만든 건데, 만약에 누구에게 다시 그런 걸 권한다고 하게 되면은 매우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의 어떤 말씀에 반한 내용이 절대 아니고요. 저런 것을 누구보다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평창으로 왔는데, 평창에서 그것도 고정 수입이 없는 자영업자로 살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공간으로서의 문화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저 역시도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던 적이 있고 지금은 겸임 교수라는 제도만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에게 교수라는 캐시카우가 없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교수님의 강의였어요. 저는 교수님에 비해서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인사드리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병희 단장님 아시겠지만 강의에 대한 애정은 자료의 업데이트에 달려있다고 봐요.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서너 시간 얘기하는 게 괜찮은데 오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악착같이 좀 뭐라도 업데이트 해야지 하고 강진읍에 있는 PC방에서 점심 전까지 하다가 그놈의 PC방은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후덕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 신경질은 아실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점심은 김밥 한 줄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 늦었다고 해서 오게 됐는데,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딜까요? 강진 사시는 분 혹시 아세요? 왼편에 우두봉. 잘 모르시는구나, 살아도. 군청 뒤에 있는 보은산이라는 강진의 진산. 여러분 네이버에서 어느 지역의 진산 이렇게 치시면 참진자를 써서 그 동네에 가장 상징적이거나 과거로부터 많은 거점이 됐었던 산이 나오는데, 저는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은 요즘 새로운 루틴이 생겼어요. 뒤에 사진이 나오는데, 제 직업이라다 보니까 양희은 선생님이 2년 전에 제가 살짝 조언을 해드렸더니 배낭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앞으로 이 배낭에 세상 모든 봉우리 끝에 다 몰려놓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여행을 가거나 등산을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지역에 가면은 새벽같이 와서 그 동네 산을 먼저 올라가서 한번 조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씻고, 오늘 세린논천이라는 데서 씻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동네 목욕탕 가면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쫙 째려보거든요. 어떤 놈인가. 그래서 이제 씻고 그리고 김밥 한 줄 먹고 왔는데, 이게 우두봉이라는 곳이고요. 저는 그 전에 강진을 또 매우 많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우연히 강진 청자축제 평가위원으로, 문화부 평가위원으로 2년 거푸 왔고요. 풋소라는, 강진 풋소라고 하는 그 홈스테이, 그거 자문도 하러 오고, 특히 오늘 주제가 너무 반가운 것이, 아마 이게 음악 창작소가 있죠. 여기에 그게 컨텐츠 코리아, 컨텐츠 진흥원 그런 데서 했을 때 전국의 음악 창작소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뜬금없이 강진이 왜 음악이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강진하고 인연을 말씀드려 그런 건데, 여기 어딘가 가다 보면 폐교가 하나 있는데 그걸 단국대학교에서 도예 스튜디오로 쓰다가 잘 안 돼서 한예종이 그거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상우 교수님이라는 연극 교수님이 운영하시다가 잘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래저래 보다 보니 강진이 절대 낯설지가 않고, 제가 스스로 내린 강진의 결론은 일종의 재충전의 도시, 힐링의 도시. 하멜도 표류했다가 7년 살았고, 하멜이 여기 와서 담 쌓는 기술 알려줘서 이 동네 전통 돌담이 조금 모양이 다른 거 다 아시잖아요. 빗살 무늬로. 정약용 선생도 여기 귀향 왔다가 오히려 재충전을 하러 올라가시고,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많은 사람들이 강진으로 피신했는데 강진 주민들이 잘 돌봐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나름대로 뭔가 자신을 새롭게 요즘 얘기로 리트리트 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강진은 소를 닮아 있다. 우두봉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렇게 험하지는 않는데 끝없이 소의 걸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강진에 오신 현감님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조선시대 강진에 부임한 현감들은 지방 아전들의 텃세가 심해서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거 요즘 얼마나 그 현감도 텃세가 심해서 못 견디는 동네면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여기 와서 뭘 했을 때 지역의 텃세를 어떻게 또 이겨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웃으면서 올라갔어요. 12봉우리를 올라가니까 보은산 꼭대기에 강진이 쫙 내려 보이는데, 왜 그러지 않아도 길지도 않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아무리 기술적으로 창업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얘기하나, 사실 로컬에서의 창업은 엄청난 기술이나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역의 그런 문화적 감성이나 여러 가지 문화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결국은 요체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가보면은요,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의 보고예요.
그래서 그냥 공기 좋고 산 경치 좋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가 사업의 아이템을 얻거나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을 때 산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 또 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이게 한 3시간 전에 찍은 사진을 그 읍내 PC방 가서 따다 붙이기 하다가 후다닥 넘어가가지고 이건 다시 그냥 살려냈는데 사실 이런 걸로 시작해 본 거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매우 감사한 것은 제 자신이 평창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감자꽃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만든 것을 문화계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저 자신이 고2 때까지 음대를 가려고 했었고 실제로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리고 대학은 사회학을 전공했으나 제가 공연기획자가 되고 싶어서 청춘을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함께 정말 원 없이 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공연이라든지 워크숍을 했고요. 또 만 30세 서울에서 창업을 해서 사실 그때 제가 창업한 회사가 공연도 기획하고 음반도 제작하는 굉장히 드문 복합기획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소속 가수가 자우림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금년에 25년이 돼서 인스타에 보시게 되면 김윤아 씨가 25년을 맞이하는 다큐 영화의 멘트가 나오는데 그때 김윤아 자우림이 홍대 어떤 클럽에 유명한 밴드의 대타로 나갔다가 그날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님과 팀장님이 와서 보고 그 영화의 주제곡을 써줄 수 있느냐 그 곡이 헤이헤이였다. 그게 회사의 대표가 저였어요. 저는 영화사 대표가 아니라 영화는 MBC가 제작을 했는데 OST를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그러니까 김윤아가 그 인스타에 뭐라 그러냐면은 노력도 중요하고 절박함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운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왜 말씀드리냐면은 강진이 음악의 도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운이 따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는 밴드가 많아서 뭐 긱스라는 밴드가 있었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롤러코스터 그 다음에 지금 속초에 가시면은 속초 아트페어라는 행사를 하는데 그저께 이날치 밴드가 와서 공연을 했는데 이날치 밴드 장영규가 저희 때는 이제 어브 프로젝트라는 팀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옛날 추억 얘기를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괜히 호들갑스럽게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는 대단히 의미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창을 왜 갔느냐? 여러분들도 저보다 아무래도 대부분 연세가 좀 젊으시겠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는데 저는 너무 요즘 시쳇말로 번아웃이 오고 너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병이 생기고 그래서 잠시 좀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강원도로 가게 됐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고 폐교를 발견을 해서 지금도 이것도 유유시설이잖아요. 잘 모르시고 현실을 안 겪어보신 분이 자꾸 유유시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한 사이클만 돌아보게 되면은 징글징글할 정도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돼요. 여름에는 수해와의 싸움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경험 있으셔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폐교를 김덕수패 사물놀이 일할 때 부여의 폐교를 사물놀이 학교로 만들고 양평의 폐교를 전통악기 공방으로 만든 경험이 있어서 한 5년 쓰다가 그냥 버리고 나갈 생각으로 했는데 우연히 지사님이 찾아주셔가지고 오시더니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분한테 첫 인사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우리 강원도가 일반인이 한 명이 들어와도 환영할 판인데 이렇게 문화 관광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지발로 기어들어 살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문화공간으로 바꿔보자 제안이 있으셨어요. 저는 제 부동산 노안이니까 그러시죠 뭐. 그래가지고 감자꽃 스튜디오는 평창군청이 소유를 하고 민간이 위탁 경영을 하는 사이좋은 모델로 20년간 계속 운영을 하다가 또 역시 엉뚱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진짜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를 좋아해서 3년 전에 거기 야쿠츠크라는 동네 특강을 갔다가 교수가 돼서 잠시 정리하고 거기 가려는 요량에 지금 평창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 코로나로 3년째 가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게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또 중간중간 드리는 말씀이 로컬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 대단히 어렵고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일입니다. 물론 저도 그거를 권하고 또 부스팅,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과 현실적인 리스크를 함께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렇게 강원도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 한 5개 정도의 회사를 연달아 방문을 하려고 갔는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아, 여기서 점심 먹고 여기서 커피 마시고 여기서 뭐 과자 사고 여기서 해야지 잘 나간다라고 하는데 5군데를 건너 나갔는데 마지막 5번째 가기 전까지 4군데가 폐업, 휴업, 휴무, 잠시 중단. 처절한 현실인 거죠. 마지막 5번째 예정했던 곳에 가서 주인이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저도 그만 울컥 하는 마음이 생겨서 너마저 문을 닫았으면은 나는 오늘 하루의 일과는 정말 처참할 뻔했다. 그래 다행히 그 친구가 잘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도 좋은 얘기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왜 재수없는 얘기를 하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한 2, 3년, 4년, 5년 잘 되다가 그것이 계속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면 참 좋은데 대체적으로 전문 용어로 데스밸리라고 하는 게 도시에서는 3년 차에 오지만 시골에서는 조금 더 길어서 한 5년까지 잘 하다가 이때 대부분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였는데 뭐 저는 문화와 지역이라는 키워드 2개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문화를 딱 3가지로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나가 전통 문화, 그다음에 2번째가 예술 문화, 3번째가 생활 문화 이렇게 나눕니다. 앞에다가 동네 이름을 붙여보세요. 강진의 전통, 강진의 예술, 강진의 생활 또는 병영의 전통, 병영의 예술, 병월의 생활. 딱 병영을 들어오니까 양조장이 보이고요. 옛날에 도룡마을 올 때 많이 와봤었는데 그 다음에 몇몇의 마을의 헤리티지 유산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을만 가지고도 많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의 보고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잠깐 와서 감성을 충족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비즈니스의 모델이 되거나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기획자와 예술가와 공무원들의 협업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이제 레이먼드 윌리엄슨 학자가 나눈 것인데 이 3가지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의외로 로컬에서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원천적 자원의 유형이 이 셋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리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요. 이제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정석 교수님을 뵀으니까 이거는 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엮었는데 정석 교수님 책을 여기다 좀 이제 박아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한 몇 권은 팔려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더라고. 그런데 많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고장, 지역, 지방, 마을, 골목, 로컬 얘기하는데 각각 엄정히 정의하게 되면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오늘 학교 수업이 아니니까 왜 지역에서 로컬을 이야기하고 있나. 대체적으로 로컬을 영어로 번역하면 지방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로컬 푸드를 지방 음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컬을 잘 번역하고 싶으면 현지의 또는 향토의라는 말을 쓰는데 지방기획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로컬 크리에이터로 얘기했을 때는 뭔가 남다른 특징이나 감성으로 무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어떤 신문에 인터뷰를 할 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주로 기대하시는 바가 많아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라고 생각한가 그랬더니 담백하게 지방에 거주하며 다소 감성이 뛰어난 소상공인 대체로 청년으로 이루어짐 이렇게 그냥 표현했어요. 영어로 표현할 때 착시 현상을 조금 이렇게 기름을 빼려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로컬이라는 말을 지역 대신에 쓰기 시작했을 때는 문화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되게 되고요. 로컬 콘텐츠,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푸드 최근에 행안부 사업 중에 로컬 브랜딩 사업이란 게 심사위원으로 갔더니 행안부조차도 중소벤처기업부 용어처럼 보였던 브랜딩이라는 말을 과감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또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를 규정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중요해졌죠. 예,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의 지역은 브랜딩에 성공한 곳만 살아남을 것이다.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격차를 느끼고 사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밝혀야 되지만 66년생이에요. 그러면 저희 분야에 가서 어디 가서 회의를 할 때 엔간하면은 오늘 회의는 제일 연장자이신 이선철 선생님이 좌장을 맡아주시고 하는데 저희 마을 제가 들어갔을 때 86명이었는데 지금 66명이 됐어요. 여전히 제가 완전 최연소입니다. 한 20년 마을에 버티고 앉아있으면 저 혼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새로 들어왔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령화의 문제가 아니라 설사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매일매일의 생활이나 또는 건강 문제나 지역사회의 관계 때문에 어떤 과감히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가 만약에 다큐멘터리 작가가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타임랩스를 걸어놨으면 한 1년 동안 갑자기 무슨 영화처럼 한 명씩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하늘나라로 한 명 사라지고 2명 사라지고 머리가 점점 하얘지고. 근데 지난주에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래도 저희 마을이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왔던 거는 감자꽃 스튜디오가 있었던 브랜딩 효과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문화도시,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마을, 로컬 브랜딩, 테마여행 10선, 슬로우시티, 관광거점 도시 다 제가 발주해서 왔는데 이거 뭔가 지역을 살려보겠다고 엄청난 돈을 때려박은 사업들이에요. 제가 심사위원을 하거나 컨설턴트를 하거나 또는 뭔가 사업에 관여했는데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절대 아니고요. 조 단위의 예산이 지역에 떨어져도 그래서 어느 지역이 시원하게 한번 활성화됐다라는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이유는 돈을 잘 쓸 수 있는 기획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광 거점 도시 얼마 주는지 아세요? 1,000억 줘요. 제가 심사위원인데 어떤 시에서 한 인구 20만 정도의 시에서 됐어요. 강릉 같은 경우가 됐는데 아무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쏟아져도 돈을 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뭉태기로 이거 하나에 이거 뭐 미디어 아트에 120억, 경포호수에 달 5개 띄우는데 240억. 돈을 빨리 쓸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쓸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죽하면 어떤 관광교육 교수님이 심사하다 말고 본인이 답답하셔가지고 대관리성 얘기를 하는데 멧돼지도 오지 않을 곳에 무슨 미디어 아트를 한다고 100억을 쓰냐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도 당황하셔가지고 물론 떨어졌죠. 그 계획은. 그런데 이런 많은 정부의 활성화 도시들이 선의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지역에 이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디 가서 현실적인 강의를 할 때 쓰는 게 돈 버는 기획자도 중요하지만 돈 잘 쓰는 기획자도 필요하다. 물론 세금 내는 게 자랑이지 세금 쓰는 게 자랑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와 있는 세금을 잘 쓰는 전문가가 있지 않게 되면은 그냥 턴키로 자꾸 뭘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은 미디어 아트의 전성시대가 됐어요. 딱 보면 견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 가가지고 요렇게 발라가지고 얼마 오면은 관광객이 물밀듯이 올 것 같은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수리비가 얼마가 들고 이렇게 그냥 나오거든요. 견적들이 요새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요한데 저는 런던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시 창조도시, 유럽의 문화수도 이런 거 직접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승전 경제예요. 사실은. 우리 교수님 도시공학 하시니까 저보다 전문가시겠지만 에딘버러 페스티벌 폴 거친이라는 감독하고 친분이 있는데 프로그래밍은 예술감독이 하지만 운영은 관광청이 하고 있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가장 끝발에 있는 친구가 디벨로핑 디렉터라고 결국은 돈을 잘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행사나 자산이나 공간들이 당연히 문화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지만 그것이 관광으로 벌어내는 것을 입증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조차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 관장님이 한국에 왔을 때 SBS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여러 학자들이 향후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뭐 지역 주민들의 문화성이 중요하다, 결국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폴콜라드라는 사람은 한 몇 년 전에 박원순 시장님 초청으로 서울에 왔던 영국의 공무원인데 여기 한편 이선철 대표가 그랬다 나와 있는 것처럼 저하고 대담을 한번 했는데 이 양반 어떤 도시를 성공시켰냐면은 게이츠헤드라고 하는 뉴캐슬. 아마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게이츠헤드에 있는 어떤 발레하는 소년이 소재가 되는 영화이자 뮤지컬이 있었어요. 뭘까요? 제가 가끔 강의 때 경품을 제공하거든요. 맞추시면은 말씀이 나오셔서 빌리 엘리어트의 무대였던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도 폴콜라드라는 공무원인데 북쪽의 천사상이라는 안토니 곰리의 그 조각품 세우고 세이지라는 음악당 통영국제음악당의 모델이 됐는데 음악당 세우고 밀가루 공장을 개조한 미술관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극렬히 반대했었던 것이 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언론들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실업자가 속출하고 지금 돈이 안 되는데 한가롭게 무슨 문화냐. 20년이 지난 지금 게이츠헤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문자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후딱후딱 넘어갈 텐데요. 결국은 저한테 주신 어떤 그 숙제는 로컬에서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이냐 또는 지속할 것이냐. 이게 강원도의 모델을 제가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양해하시고 어차피 다른 지역도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테니까 처음에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정부 때 만들었던 일종의 지원 사업인데 그 당시에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을 의무적으로 붙였어요. 광주는 기아자동차, 대구는 삼성 했는데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대기업이 없는 거예요. 강원도도 있죠, 기업. 뭐가 있을까요? 강원랜드. 근데 창업을 하라고 강원랜드 이렇게 카지노 회사를 붙이기 어려우니까 제주는 누가 붙었냐면 다음 카카오가 붙었고 강원도는 네이버가 붙었어요. 이유는 춘천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네이버 본사에 아는 지인 때문에 자문회의를 갔다가 강원도를 맡게 되신 좀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한종호 센터장이라는 분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돈을 정말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와서 지원금 좀 받아가라고. 서울에서 50팀 뽑는다고 하게 되면 680명이 모이는데 서울 창조경제센터는 강원도 50팀 뽑는다고 하니까 24팀 와가지고 전화 걸어서 정산 쉽게 할 테니까 어렵지 않게 할 테니까 제발 하라고 해서 간신히 모은 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피비치 양양에 그다음에 칠성조선소 그다음에 뭐 버드나무 브루어리 이런 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재작년에 166개가 됐어요. 이거는 2년 전 데이터니까 지금은 240개가 넘었는데 물론 갑자기 강원도가 창업의 볼모지에서 창업의 성지를 됐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주는 이점도 있지만 이런 기관과 지자체와의 협업이 비교적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의 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이 중에는 당연히 먹튀도 있고 사기꾼 새끼도 있고 쌍놈도 있고 그래가지고 왜 없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가 그래서 별명이 또 과학수사대였는데 가보니 아빠 가게에 엄마가 치킨 장사하고 있었는데 알바생으로 이름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청년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인테리어 고쳐가지고 하고 있다. 가차없이 과학수사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전라남도이건 강원도이건 창업하는 친구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자금과 제도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대체적으로 소자본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아직도 한 5분 있군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따져보니까 이건 한 2년 전에 순천에서 있었던 전국 로컬 크리에이터 대회에 강원도 부스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강원도는 항상 어딜 가든지 제일 좀 찐따? 좀 소규모, 소외지역 이런 입장이었는데 디자인을 잘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강원도 부스에 와가지고 영감을 받고 가셨는데요. 모아보니 결국은 4가지로 귀결되더라. 프로덕트, 뭘 만들든지. 두 번째는 프로그램, 어떤 무형의 뭘 하든지. 세 번째는 플레이스, 장소를 운영하든지. 네 번째는 플래닝, 전략을 짜든지. 근데 또 하나의 결론은 어느 누구도 한 가지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잘 모르는 분들이 한우물을 팔아 그러는데 지역에서는 알다시피 다 해야 돼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평창고등학교가 감자꽃 때문에 음악을 하게 되고 했는데 제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을 내려고 했더니 업태 업종에 공연기획, 음향엔지니어, 기타 교수 한 5가지 써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세무서 직원이 야단을 알아치면서 젊은 사람이 한우물을 파야지 이것 직접 저것 직접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한다고 10가지 기술인이 바꾼다고 야단만 맞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조목조목 왜 이게 다 연관이 돼 있고 다 필요한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업자 등록을 냈던 실제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일을 많이 해보신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지역은 그렇게 가려서 돈 되는 일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통합적 구조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빠른 시간에 넘어가 보면은 지역에선 기획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어요. 태백의 무브노드, 그 다음에 강릉의 파도살롱. 이 슬라이드가 끝나고 나게 되면 비밀을 그때 가서 말씀드릴 텐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두 번째, 실제 순수 예술 창작하는 사람들. 문화예술위원회 요번에 정병국 위원장이 되시면서 순수 예술로의 회귀를 선언하셨는데 너무 주민, 관광 이런 쪽으로는 예술이 경도되다 보니까 순수한 예술 창작에 대한 가치를 자꾸 폄하하다 보니까 더 강화하자. 세 번째, 공간을 운영하는 친구들, 소집이라고 하는 소우사를 개조한 친구.
오른쪽에는 화인당이라고는 외할머니 집을 개조한 왕곡마을에 있는 친구. 교육, 피아노 교습소 내장탕집을 긁어내서 피아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교습도 하지만 하우스 콘서트도 하고, 오른쪽은 할리데이 뮤지엄이라고 주말에만 여는 미술관인데 주중엔 클래스하고, 생활문화, 공예하는 친구, 커피 바리스타, 장애인 미술교육하는 친구, 그리고 저거는 최북단에 있는 탈북 청년들이 만든 오픈더 문이라는 종합 카페. 디자인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희희현명이라는 속초의 디자인샵, 오어스라고 하는 강릉의 디자인샵, 축제 기획자, 릉릉위크는 강원도의 강릉의 청년과 울릉도의 청년이 합작해서 만든 축제. 오른쪽은 철원의 DMZ 피스트레인 축제. 관광, 작년에 관광공사의 한국 관광의 별을 탄 게 평창 끄트머리의 미탄이라는 소외 지역의 와우 미탄 청년 커뮤니티인데, 이때 같이 상을 탄 사람이 손흥민, 그 다음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가 아니고 우병우하고 우영우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영우, 예, 둘 다 변호사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왜 자랑사를 말씀드리냐면 너무 기특한 게, 이런 셀럽급이 타는 상을 와우미탄이라고 하는 그 동강변에 있는 친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상도 타기도 하고, 외식산업 60이 넘어서 동해안에서 지역 수산물을 가지고 빵 반찬 만드신 어머니, 제조업, 왼편에 있는 빵이 루스티크라는 프랑스 빵인데 저희 영월에 있는 이사를 간 최효주라는 친구가 만든 빵인데 저게 장발장이 훔쳐서 감옥 간 빵이에요. 소설만 보면은 프랑스 애들이 되게 가혹하구나. 이 곰보빵 같은 거 하나 훔쳤다고 감옥을 보내다니. 빵의 크기를 보면 감옥을 갈 만하겠다. 근데 저는 저거를 우리 동네 농사 그 특산물로 봐요. 왜냐면 재료가 100% 저희 동네 메밀이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솔솔 밀크티라고 동해안 망상에 있는 밀크티하는 부부. 농사짓는 루트 컴퍼니, 그레도팜이라고 하는 토마토 농사짓는 친구. 수산업에는 건어물, 3일 건어물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이거는 완전 핫한 친구인데 동해형 씨라고 아버지가 수산업을 하는 B급 수산물로 패키지를 잘해서 이른바 프리미엄 수제 반려견 간식을 만드는 친구인데, 관광공사 국무총리상도 타고 현대백화점에 입점했어요. 그 다음에 생태를 가지고 하는 친구, 치유산업, 기업과의 협력 작업, 동네 서점, 이스트 시내는 정동진에 있는 서점인데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요. 일출과 함께. 거짓말인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빵을 구워내는데 빵이 대부분 완판이고, 그 다음에 독립출판,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일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오늘도 이 일종의 비즈니스일 수 있잖아요. 저를 불러다가 강의를 시켰는데 감자꽃 스튜디오인데 오타가 나서 감자밭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주차식 난리가 났어요. 야,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기 현수막을 내려가지고 뭐 스티커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괜찮다고, 더 재밌다고. 그 다음에 시각, 또 이제 담벼락에 벽화 그리는 일.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사업들, 이거 반려동물 운동장이고요. 청년, 마을, 지역경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고안에 있는 마을호텔 18번가 작은 지역에 사진하는 친구가 기폭자가 했는데, 너무 지금 숨가쁘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비밀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강의를 위해서 추린 것은 대부분 문화예술을 전공한 친구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요즘은 거짓말 못하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칠성조선소, 속초에 있는 할아버지 가던 조선소가 폐업을 하니까 손자 내외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조소를 전공하고, 시간 관계상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만 개별 사례가 문화예술에 어떤 걸 전공했는지 다 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들이 지역에서 문화 기반으로 창업한다는 이야기의 비밀은 꼭 피아노과를 나와서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그림을 그리는 전공을 해서 화가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활용되면 더욱 좋겠지만 사실은 그 전공을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하면은 뒤에 뭐 성공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유독 말씀을 드리고, 언제 나중에 또 강진의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실무적으로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어 본다든지 성공 요소를 분석해 본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하나 봐도 돼요? 30초짜리? 시간이 제가 여기 보고 있어서 딱 40분 됐네요. 제가 30분 주셔서 10분에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칠성조선소라는 곳에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음악이 굉장히 감동스러운 건데 소리가 안 난다고 하니까 제가 변사처럼 이렇게 해설을
아까 교수님은 노래하셨잖아요. 배경음악을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뭐 하고 백고동 소리가 들리고요. 너무 웃으시니까 좀 민망하네. 어쩔 수 없잖아요.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그 집의 손자였고 할아버지가 함경도에 내려오셔서 소규모 조선업을 창업하셨으나 쇠락하기 시작을 했고 어차피 음향이 안 나오는데 불을 끄면 뭐합니까? 그래서 손자는 이제 미대 조속과를 나와서 과커풀이어가지고 부인도 같이 조속과를 나왔는데 우리는 젊으니까 카누나 카약 같은 거를 깎아보겠다. 그래서 아버지 공장 한켠에 샌드위치 판넬을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어느 날 가족회의를 저희한테 와서 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케이스는 팔고 나가서 목돈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근근히 조선업을 계속하는 거. 세 번째는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건데 가장 돈 안 될 것 같은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결정을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속초에 가시면 칠성수들 가보면은 전통문화 전 지역의 유산 레거시와 예술의 결합과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도 있고 하는데 검색해 보시면 이번 주말까지 아트페어를 작년에 해서 하고 있어요.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작은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아트페어를 해서 그림을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나 이런 걸 보여주는 곳입니다. 30초짜리밖에 되지는 않은 거라 노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쯤 되게 되면은 음악이 장중하게 바뀌면서 뭔가 휴먼 다큐의 끝을 하면서 이렇게 부부가 사이좋게 근데 너희들은 싸울 일이 없지 그랬더니 안 싸우는 날이 더 없다고. 네, 경영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관에 이제 영광을 잠깐 돌리고 요 크레딧이 나오는데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기 보시게 되면은 요 글자를 쓴 캘리그라프 하는 친구, 사진을 찍은 정선의 들꽃 사진관, 음악을 만든 로컬 작곡가, 그리고 영상을 만든 스톤키즈라는 춘천의 업체, 지역의 업체들이나 예술가들이 협업을 해서 지역 시장을 만들어내는 모델이기도 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기관에서 예산 마련해서 외주져 가지고 딱 이렇게 새끈한 거 만들 수 있겠지만 강원도는 그런 면에서는 너무 열악하니까 오히려 잘 이렇게 뭉치는 경향이 있어 만들어 봤는데 정신없이 끝내도 죄송합니다. 뭐 상황이 그런 걸 어쩔 수 없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